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친구가 밥을 사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면 우정에 금이 간 겁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입니다. 어릴 땐 밥 한 끼 가지고 티낼 일이 없었죠. 그런데 요즘은 만나기가 꺼려집니다.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들던 친구인데 이상하게 만날수록 어색해지고 자꾸 대화를 돌리게 되고 무언가 마음 한쪽이 답답해집니다. 내가 그 친구 옆에서 자꾸 작아지는 기분이야. 뭘 그렇게 많이 바란 건 아닌데 왜 자꾸 신경 쓰이게 되는 걸까? 사실 이유는 아주 단순할 수 있습니다. 밥을 얻어먹는 상황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샀으니까 다음엔 내가 살게. 서로 눈치 안 보고 마음도 편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자꾸 얻어먹는 쪽이 되고 그 친구는 늘 사주는 쪽이 되면 우정은 아주 서서히 조용히 멀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친하니까 괜찮겠지라는 그 착각이 어떻게 오랜 우정을 망가뜨리는지 5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알려드리고 그 우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까지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밥을 얻어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친구에게 반복해서 얻어먹는 일이 쌓이면 어느새 마음의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랑 밥 먹는 게 점점 불편해졌어요. 이유는 늘 얻어먹기만 했거든요. 60대 중반의 정숙자 씨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끊긴 적 없고 서로의 아이들 성장 이야기까지 다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그 친구의 연락을 받으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늘 자기가 밥값을 내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고 거의 매번. 처음엔 이번에도 또 샀네. 다음엔 내가 꼭 사야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도 그 다음도 기회가 안 생기고 결국 또 얻어먹는 입장이 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이제는 민망해지고 이번엔 내가 살게 하는 말도 어색해졌죠. 점점 대화는 짧아지고 웃음도 줄어들고 예전의 편안함은 사라졌습니다. 그 친구는 여전한데 내가 그 옆에서 자꾸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는 단지 밥 한 끼 때문이 아닙니다. 받기만 하는 관계는 스스로도 자신을 작게 만들고 상대방과의 거리감을 키웁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관계의 평형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에서 주고받는 것이 불균형할 때 정서적 불편함을 느끼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계속 받기만 하는 상황은 고마움보다 죄책감과 열등감을 더 크게 만든다는 겁니다. 게다가 반복된 불균형은 편안함을 무너뜨리고 관계가 점점 계산이 개입되는 사이로 바뀌게 됩니다. 친구도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얘는 당연하다는 듯이 얻어먹네. 이젠 나만 챙기고 있구나. 그렇게 관계에 보이지 않는 틈이 생기고 우정은 어색함이라는 이름으로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관계든 부담이 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닌 의무가 된다. 진짜 우정은 편안함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반복된 얻어먹기가 그 편안함을 사라지게 만들죠. 결국 정숙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변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나만 자꾸 도망치게 되더라고요.
그 말 안에는 스스로 작아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작은 밥값 한 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관계의 균형과 자존감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밥값의 균형은 곧 우정의 균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밥 얻어먹으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 친구에게 계속 얻어먹다 보면 고마움보다 미안함이 커지고 자존심마저 상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밥을 얻어먹을 땐 괜찮았는데 내가 또 얻어먹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친구 앞에 앉는 게 힘들어졌어요. 이 말은 58세 윤정 씨가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오랜 친구 경희와는 30년을 함께 해온 사이였지만 몇 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희는 조기 퇴직 후 재산을 굴려 여유가 생겼고 윤정 씨는 남편 사업 부도로 생활이 팍팍해졌습니다. 처음엔 경희가 오늘은 내가 쏠게 하며 자연스럽게 밥을 사곤 했습니다. 윤정 씨도 고맙게만 여겼죠. 그런데 그게 3번, 5번, 10번이 되자 윤정 씨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밥값을 내려 했더니 친구가 손살에 치더라고요. 그 순간 미안함과 자존심이 같이 올라왔어요. 마치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밥을 얻어먹는 일이 이렇게까지 감정을 뒤흔들 줄 몰랐다고 윤정 씨는 말합니다. 심지어 친구가 아무 말 없이 계산하는 모습이 또 얻어먹었구나 라는 자책으로 이어졌다고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동등한 존재로 존중받고 싶어 한다. 밥값 한 번,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자존감과 대등함에 대한 깊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얻어먹기는 단지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 관계에서 내가 작아지는 느낌, 그리고 자꾸 미안해지는 자신에 대한 실망이 점점 쌓이는 겁니다. 하버드 심리학 연구팀에 따르면 감사의 표현 없이 반복되는 일방적 도움은 도움받는 사람에게 자존감 저하와 회피 성향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처음엔 고마웠던 일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열등한 위치에 있다는 느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윤정 씨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내가 자꾸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을 뿐이에요. 이 감정은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됩니다. 사람은 타인의 시선보다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에 더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밥값이 아니라 서로의 자존감이 대화 테이블에 올라오는 순간 관계는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오랜 친구 사이일수록 작은 배려 한마디, 작은 기회 한 번을 서로 나누는 것, 그게 우정을 지키는 진짜 방법입니다. 밥 얻어먹으면 안 되는 3번째 이유, 경제적인 차이가 드러날수록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고 질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그냥 웃으며 밥을 샀을 뿐인데 난 자꾸 내가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정숙 씨는 요즘 오랜 친구와의 만남이 점점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둘은 20대부터 함께한 사이.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고 아이들도 동갑내기였습니다. 그런데 중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둘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친구는 남편의 사업이 잘 풀려 연금도 넉넉히 나오고 퇴직 후엔 동네에서 문화센터도 운영하며 여유롭게 지냅니다. 정숙 씨는 여전히 마트 계산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죠. 매번 만나면 친구는 자연스럽게 밥을 사고 자신은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이 자꾸 작아집니다. 난 여전히 일하느라 허덕이는데 친구는 여유롭게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게 나쁘단 건 아닌데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정숙 씨는 아무도 자신을 불쌍하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 친구 눈빛에 그런 느낌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차이를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같이 걸어왔던 친구인데 누군가는 시간 여유가 있고 누군가는 생계의 여유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에게 용돈을 받고 누군가는 여전히 자식에게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눈에 보이는 순간 아무리 좋은 사이였던 친구도 내가 뭘 잘못 살았나 하는 자기 의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말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비교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자주, 더 깊게 일어난다. 특히 오랜 친구 사이에선 우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달라졌을 때 그 거리감이 배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차이는 때로는 질투가 아니라 자괴감으로 다가옵니다. 그 친구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도 내가 스스로 작아지는 게 싫어요. 괜히 그 친구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이런 감정은 숨기고 있어도 표정과 말투에 다 드러납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어색해지고 서로를 피하게 되는 거죠. 오래된 우정은 돈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돈에 흔들리는 자존감이 우정을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친구를 향한 감정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비교가 아니라 내면의 평온에서 온다. 그러니 우정을 지키고 싶다면 누가 더 나은가 보다 우리가 여전히 친구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짜 친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정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밥 얻어먹으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며 자연스럽게 우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변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내가 불편해졌어요. 미자 씨는 요즘 30년 지기 친구를 일부러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이 여행 다니고 생일마다 선물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요즘은 친구와 눈을 마주치는 것도 어색하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특별한 사건이 없다는 점입니다. 친구는 여전히 자상하고 늘 반갑게 인사하고 식사도 자연스럽게 챙겨줍니다. 하지만 미자 씨 마음속엔 이상한 감정이 자꾸 자라납니다. 그 친구가 변한 게 없어서 더 미안한 거예요. 나는 그 친구 옆에만 있으면 말이 줄어들고 웃음도 힘들어지고 내가 뭔가 준비 안 된 사람처럼 느껴져요. 정확히 말하면 그 친구가 불편한 게 아니라 그 친구 옆에 있는 내 모습이 불편해진 겁니다. 사람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솔직해지고 싶고 더 편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편안함이 무너질 때 말은 줄고 시선은 피하고 만남의 횟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심리학자 앨런 맥그레스는 말합니다. 좋은 관계는 단절로 끝나지 않는다. 말을 줄이고 감정을 숨기고 만남을 미루면서 조용히 사라진다. 우정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작은 어색함, 반복된 감정의 고단함, 말하지 못한 미묘한 감정들이 쌓여서 결국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 친구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친구와 있을 때에 내가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내게 잘해주는데 내 마음이 쪼그라드는 느낌. 그게 제일 슬퍼요. 관계는 유지보다 자연스러움이 먼저입니다. 진짜 좋은 친구는
만나면 설명하지 않아도 편하고 같이 있어도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정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자주 만나야 한다는 부담도 꼭 웃어야 한다는 강박도 내려놓고 마음이 편안한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 그게 관계의 수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가 정혜신 박사는 말합니다. 진짜 관계는 자주 보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마음이 기지개를 켤 수 있는 관계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그런 친구가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그 우정을 지키기 위해 한 번쯤 조용히 내 마음의 안부를 물어볼 때입니다. 밥 얻어먹으면 안 되는 5번째 이유. 이젠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친구를 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밥 한 끼 먹자는 말이 요즘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연 씨는 요즘 친구 만나는 게 점점 망설여진다고 합니다. 예전엔 주말마다 영화 보고 밥 먹고 카페 가는 게 즐거움이었는데 이젠 밥 한 번 먹자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늘 친구가 밥값을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고맙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나중엔 이번에도 또 저 친구가 살까?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 상황 자체가 불편하고 미안하고 부담스러운 겁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랑 밥 먹는 게 그냥 피곤해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사는 쪽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냈지만 나중엔 슬쩍 눈치가 보이고 또 내가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결국 둘 다 부담을 느끼고 그 부담은 만남을 미루게 만들고 대화를 조심하게 만들고 연락을 줄이게 만듭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합니다. 관계는 기꺼이 주고받는 교환이 있을 때 오래 간다. 일방적인 관계는 언젠가 멈추게 되어 있다. 친구 사이에도 가족 사이에도 작은 균형은 필요합니다. 정말 사소한 거지만 이번엔 내가 낼게. 다음엔 내가 살게. 이 한마디가 서로를 편하게 하고 만남을 지속시키는 힘이 됩니다. 지연 씨는 말합니다. 나는 그 친구가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친구 앞에서 내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싫은 거죠. 관계는 계산하지 않지만 계속 불균형한 관계는 결국 마음속에서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반복되면 결국 친하니까 괜찮아 했던 사이도 이제는 좀 피하고 싶어로 바뀌게 됩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이 더 이상 나를 편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만남이 의무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우정이 아니라 감정의 빚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정을 지키고 싶다면 누가 더 많이 줬느냐보다 서로 편한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밥 한 끼 사는 일이 뭐 대수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반복된 사소함이 결국 우정을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친하니까 괜찮다는 말 뒤엔 종종 서운함과 오해가 숨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랜 친구와의 우정을 지키면서도 내 마음이 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친구와 오래도록 잘 지내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다음은 내가 살게라는 말로 균형을 회복하세요. 60대 후반의 선미 씨는 친구를 만날 때마다 밥을 사는 게 익숙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넉넉했던 그녀는 늘 계산을 먼저 했고
친구는 다음에 내가 살게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몇십 년을 그러다 보니 고마움이 아닌 당연함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선미 씨가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사는 게 싫은 게 아니야. 다만 내가 아무렇지 않게 굴면 내가 그냥 지갑 같잖아. 밥값은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도 너를 챙기고 싶다는 의지가 느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내가 살게.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다시 맞춰줍니다. 두 번째, 돈보다 감정의 교환에 집중하세요. 70대 초반의 정자 씨는 요즘 가장 친했던 친구와의 만남이 줄었습니다. 밥은 자꾸 얻어먹게 되니까 미안하고 불편해서. 그러다 어느 날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얘기 들어주는 그 시간이 더 소중해. 내가 밥 사는 건 그 감사의 표현이야. 그날 이후 정자 씨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밥을 사는 건 돈의 문제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감정의 교환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밥을 못 샀다면 너랑 있으니 마음이 편하다. 덕분에 웃고 간다. 이런 말 한마디로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우정은 밥값이 아니라 마음값으로 유지됩니다. 세 번째, 불편한 마음을 솔직하게, 따뜻하게 표현하세요. 친구가 자꾸 밥을 사는 게 부담스러워졌다는 60대의 민호 씨. 그는 친구와의 만남이 점점 피곤해졌다고 말합니다. 내가 계속 얻어먹는 게 미안해서 괜히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민호 씨는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좀 빠듯해서 밥은 내가 샀지만 커피는 내가 꼭 살게. 친구는 웃으며 말했죠. 내가 같이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해. 중요한 건 그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비난도 핑계도 아닌 나도 내게 뭔가 해주고 싶다는 진심 어린 말은 오히려 우정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가장 깊이 연결된다. 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정을 오래 지키고 싶다면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 담긴 배려와 균형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친구는 돈보다 마음이 오가는 사람이다. 친하니까 괜찮겠지라는 말. 가끔은 친하니까 더 조심하자로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정은 말보다 태도에서, 시간보다 마음의 깊이에서 유지되는 법이니까요. 친구와의 사이가 조금 어색해졌다면 한 끼의 밥값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쌓인 감정, 미묘한 균형의 무너짐을 돌아보세요. 오랜 친구일수록 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작은 무례가 쌓이면 큰 이별이 된다. 혹시 여러분은 친구와 밥값 문제로 서운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소중한 우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늘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